그래서 지금 여기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거든요. 여기가 지금은 사실은 정말 많이 변한 건데 자본과 노력, 시간의 힘이죠. 여기 들어간 돈만 거의 한 12억 정도, 불과 1년 6개월 전만 해도 정말 횡량한 곳이었는데 하나하나씩 나무를 다 심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랑 어머니랑 둘이서 나무를 거의 1000그루 정도 심었어요. 지금 2년 동안. 같은 돈이라면, 같은 10억이라면 당연히 서울에 아파트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죠. 그 당시에도 늦지 않았었으니까. 그랬는데 저는 그래도 아버지의 뜻을, 저기 계시거든요. 지금 저기서 아마 이렇게 인터뷰를 보면서도 말을 잘해야 될 텐데 이렇게. 그래서 제가 1000그루를 심는 많은 시간을 투여해서 이게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제 인생의 큰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이는 저쪽에가 이제 무드림 스테이고 이쪽이 이제 무드림 카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 차들이 많이 와요. 오, 저거 다 손님들인가요? 근데 보통은 주말에는 저희가 항상 만차고 네. 그나마 오늘 평일은 좀 적은 편인데 그래도 오늘 뭐 하세요, 은쌤? 저희 수국이 드디어 폈습니다. 올해 첫 수국이에요. 너무 좋네요. 뿌듯합니다. 2달 전에 딱 심은 거거든요. 근데 은쌤, 여긴 어디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충남 금산의 무드림 농장입니다. 주식에서 버는 돈 다 여기다가 넣고 있습니다. 이거 숲이네요, 숲. 네, 전체 다 면적은 임야까지 합치면 20만 평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숲으로 되어 있는 게 약 3만 평 정도. 그래서 지금 3만 평 공간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다못해 길 깔고 카페 짓고 스테이 짓고 와, 이것도 이제 죽순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와, 죽순 투어네. 이게 무려 3개월 만에 이렇게 자란 거예요. 야, 경치가 좋아요. 여기가 지금은 사실은 정말 많이 변한 건데 자본과 노력, 시간의 힘이죠. 여기 들어간 돈만 거의 한 12억 정도, 재작년, 작년 한 2년 동안에만 12억 이상 들어갔으니까 사실 곳곳에 되게 추억이 많은 공간입니다. 저기 보이는 곳은 옛날 저희 부모님하고도 여러 번 숙박을 했던 장소인데 옛날 저희가 이 농장 산 지가 벌써 30년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사 모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하고 저하고는 저기 이제 폐가에서 자기도 하고 그때 뭐 이런저런 작물들도 많이 심고 그렇게 제 어린 시절이 그대로 담겨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단풍나무하고 옆에 있는 나무들도 다 그 당시에 심은 거예요. 거의 저 뭐 고등학생 때죠. 고등학생 때 아버지하고 같이 심었던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서 벌써 거의 20년 이상 지났으니까 그렇게 벌써 컸네요. 눈에 보이면은 안 가져갈 수는 없어서 제가 일단 들면서 촬영을. 네, 자영업자시기도 하니까. 그렇죠. 이런 걸 눈에 보면은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장님들이 다 그렇죠, 뭐. 조만간 수국이 피거든요. 지금 아직 수국 하나도 안 핀 건데 7월달 되면 수국이 전체 농장에 거의 1000그루 가까이 심어져 있으니까 그게 이제 피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올 거예요. 그때쯤 되면은 정말 뭐 전국에서도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 올 것이고 핑크뮬리라는 핑크 갈대잖아요. 이 핑크 갈대도 올해는 더 많이 필 거거든요, 작년보다. 그러면 이제 10월, 11월 이 2달 동안 엄청나게 많이 피면은 이거를 또 구경하러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힐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 보면서 약간 힐링도 될 거고요. 어디다 버려? 뭐 들으신 거죠? 이것도 사유지 저희 땅이어서. 제가 뭘 본 거죠, 방금? 근데 곳곳에 이게 이렇게 많이 컸구나. 이건 정말 기쁜 소식이다. 이게 진짜 안 자랐었거든요. 드디어 자라고 있구나. 야, 근데 진짜 좋은 의미로 숲이네요, 완전히. 그래서 무드림이잖아요. 분위기 좋은 숲. 여기 밤에 되면 전구가 다 꼬마 전구 들어와서 그러니까. 진짜 데이트하기 좋은 장소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10억 주식에 못 쓰는 거 아쉽겠지만 그 이상의 큰 투자였을 것 같은데요? 물론 사람이니까 저도 왜 아쉬움이 없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거 자체가 지금 현재로선 제 즐거움 중에 이 부분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이게 본인의 삶을 주체적으로 사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큰 숲을 가꾸고 있는 것처럼 저와 어머니와 딱 두 분양에서 이렇게 가꾼 거거든요. 이게 거의 한 500평 정도 되는 공간인데 근데 결국엔 이것도 모두가 다 어렵다고 생각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불과 1년 사이에 이렇게 됐잖아요. 정말 횡량한 황무지밖에 없었던 땅인데 그래서 그런 게 결국에는 시관 그리고 내 방향성만 정확하게 정한다면 시간과 열정만 있으면 분명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우리 무드림 농장에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원, 이 농장, 이 일을 왜 시작하게 되셨나요? 아버지가 의사셨어요. 외과 의사를 오랫동안 하셨었고 다만 이제
은퇴를 좀 일찍 하셨어요. 경력의 절정기 때 은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렸을 때 저한테는 사실 좀 충격적이긴 했어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의대를 진학을 하는 이유가 그만큼 안정적인 직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때였는데 왜 이렇게 일을 빨리 그만두시지? 라는 의문이 사실 좀 들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농장을 다니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농장을 매입을 하셔서 조금씩 이제 농장을 갖고 나가고, 그때는 저희가 이런 것들 당연히 시설이 하나도 없었죠. 그냥 달랑 저 집 하나 있었거든요. 옛날 주인이 살던 저 20평짜리 시골집 저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다 막 나무가, 모든 나무가 다 우거져 있고 좀 굉장히 음침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아버지께서는 집을 짓겠다, 저거를 지은 거거든요. 거의 한 4년에 걸쳐서. 왜냐면 저희가 직영으로 지었어요. 종합건설에 맡긴 게 아니라. 그래서 벽돌도 제가 나르기도 하고 의학연구소를 좀 만들고 싶어 하셨었어요. 의사라는 직업이 어떻게 보면 영리적으로 흐르면은 굉장히 불법도 자행이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사무장병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회의감을 느껴서 사실 의사를 그만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연구 마음껏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저쪽에 이제 의학연구소를 만들 계획이 있으셨는데, 어쨌든 그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시고 어쨌든 뭐 대장암이 걸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는 제 입장에서는 같은 돈이라면은, 같은 10억이라면 당연히 서울에 아파트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죠. 그 당시에도 늦지 않았었을 테니까. 그랬는데 저는 그래도 아버지의 뜻을, 저기 계시거든요. 지금 저기서 아마 이렇게 인터뷰를 보면서도 이렇게 말을 잘해야 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아버지의,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어머니의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숭고한 뜻이죠. 숭고한 뜻을 제가 그래도 좀 이어받아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제가 정말 버는 족족 다 여기다가 돈을 넣고 있고요. 삶의 가치마다 틀린 것 같아요. 누군가는 또 부동산에 그 돈을 넣어서, 또는 주식에 넣어서 그 많은 돈을 버는 것들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냥 나는 내가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족분들 지금 건강하시고 그러면은 뭐 사실은 저는 불만은 없어서, 공격적으로 자본을 늘리는 시기가 저도 물론 있었겠지만 현재는 이런 공간에서 그냥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갖고 가는 즐거움을 느끼는 게 제 인생에 있어서는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요새 애착을 갖고 있는 대한바위인데, 이 대한바위에서 양쪽 손을 올리면 너무 민간신앙 아닌가요? 우리 공사할 때도 이거는 말 그대로 몇십 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바위예요. 이번에도 크레인 가지고 움직이려면 움직일 수 있는데 굳이 안 건드렸거든요. 이거는 뭐 100년 전에도 이 자리 그대로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예 저희는 자연 자체를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주변을 지금 꽃과 나무를 심어서 가꾸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공간을 오시게 되면 잠시나마 약간 심신이 치유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의 개인적인 목표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제 치유의 공간으로, 치유숲으로 꾸며나가는 게 저의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목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제 인생의 큰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따뜻한 거 드세요. 아이스. 지금 신메뉴 개발하고 있어서 팥빙수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여름이죠, 여름. 팥빙수 좋아하시나요? 저 그 설빙 좋아했어. 인절미. 근데 설빙은 단점이 미리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요? 네, 걔네들은 수요가 워낙 많으니까 미리 만들어서 얼려놓잖아요. 한 10분 이상 녹여서 먹어야 되니까 매장에서 먹는 거 말고 전 주로 배달로 먹으니까 그게 좀 단점이더라고요. 그럼 여기는 직접 바로바로 만들어 주신다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일단 지금 테스트고 주말부터 판매할 거라서 일단은 670에다가 무드림만의 팥빙수 어떤 것이 특징이죠? 저희 바로바로 만드는, 신선하다는 게 일단 장점이고, 저희 국산팥만 씁니다. 사실 국산팥 쓰는 데가 없어요. 거의 다 중국산 쓰거든요. 근데 중국산과 국산 팥의 그 원가 차이가 4배 정도 납니다. 4배. 마진율을 줄이더라도 여기 오는 분들이 어린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고 좀 더 좋은 재료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가치하고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오늘 테스트 버전이어서 간단하게만 한번 만들어 보고. 네. 메가커피 컵빙수가 되게 유행했었는데 사실 기본에 충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계를 선택하게 된 거는 이게 가장 깔끔해요. 가상생적이어서 이게 전체 다 헤드가 다 노출돼 있어서 세척하기도 좋고, 나중에 이제 알코올로 마지막에 저희가 다 닦거든요. 왜냐하면 특히나 우유 같은 경우는 식중독을 잘 유발을 하잖아요. 우유가 상하게 되면은 거기서 또 독성이 나오게 되니까. 벌써 다 됐네. 진짜 맛있겠다. 일단 오늘은 저희가 이제 여기다 콩가루에다가 원도 슬라이스, 떡, 그리고 이렇게 팥 들어가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피디님 테스트 버전으로 국내산 팥을 세 스푼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처음에는 컵을 줄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스무디 형태로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여기다 토핑을 지금 전혀 안 한 상태인데 그래서 일단은 우유의 당도하고 촉감, 식감 그리고 팥의 맛 그 정도만 오늘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로고까지 해서 팥이 너무 예뻐요.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제 팥이나 이런 토핑들이 엄청 올라가는 거고. 테스트용 비주얼 예쁘잖아요, 형 봐줘. 저 그릇만 좀 이쁜 데다가 똑같이 남아도 훨씬 나은데 지금 어쨌든 그러니까. 이건 좀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 농장 곳곳에 걸어 다니면서 이제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든 거라서 외부에 계신 분들한테는 수저하고 같이 빨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너무 좋네요. 스푼이랑 그렇게 그 빨대 다 주면. 아까 드셔보신 거 어때요? 아직 못 드셔봤어요. 어떻게 내가 지금 먹어봐도 될까요? 저를 좀 찍어주실 수 있나요? 근데 사실 콩가루랑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간 거긴 한데 그래도 기본의 팥하고 맛. 기본의 느낌만. 깔끔하다. 저보다 훨씬 더 감정 표현이. 좀 음식에 진심이니까요. 그냥 진짜 콩이래. 뭐야 팥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일단 국내산 팥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 인조의 단맛이 아니라 진짜 그 팥의 단맛이다. 오 진짜 맛있다. 엄청 맛있는데? 와 근데 팥이 진짜 맛있네요. 복지가 좋네요, 여기. 나중에 목표는 팥을 심은 다음